자, 이제 첫 번째 경기 라스팔마스 대 이제 헤타페. 자, 우선 이제 양 팀 다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주전 라인업을 지금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태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우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물론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기대치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라스팔마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헤타페도 최근 계속해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승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지금 승이 없는 헤타페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시즌 봤을 때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지금 좋지가 못한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볼 점유율은 라스팔마스가 좀 더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플레이처럼 뭐 후방에서부터 좀 천천히 빌드업을 하며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 헤타페 원정에서의 공격력이 좀 기복이 많이 심해요.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이제 수비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더더욱 지금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점들 때문에 현재 지금 원정에서 헤타페가 성적을 못 내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요 점은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정에서 분위기도 좋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경기력 또한 원정에서 좋지 못한 헤타페를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스팔마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스팔마스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할게요. 뭐 라스팔마스가 솔직히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좀 1점 차 내외에서의 그런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햄무까지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2.5 기준은 요건 저득점 라인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스팔마스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라스팔마스와 헤타페 경기가 마무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이제 다른슈타트 대 이제 켈른. 자, 우선 다른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주.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켈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나름 좀 선방을 했지만 현재 좀 5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좀 전체적으로 경기력 면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단 뭐 이제 미넨한테 대피한 이후로 계속해서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은데,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언제 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지금 켈른 역시 지금 리그 꼴찌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인 상태다 보니까 하락세인 그런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다른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랑 비슷한 레벨의 그런 팀들 상대로는 좀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스타트 역시 최근에 좀 승리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만만한 켈른 상대로 좀 승리를 어느 정도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다른 스타트는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켈른 역시 좀 측면 위주로 약간 또 공격을 전개할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좀 이 두 팀의 약간 대결이 생각보다는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고, 물론 뭐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뭐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양 팀 다 뭐 공격 전개가 좋다고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공격이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도 애매한 대신 그만큼 좀 수비에서도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 팀 다 충분히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뭐 이제 양 팀의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양 팀 다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크게 이상할 게 없긴 해요. 네. 자, 그래도 지금 현재 원정 쾰른이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다른 스타트 사이드의 무게감을 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뭐 굳이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다른 스타트 사이드, 안 그러면 요거는 2.5 기준 오바 사이드,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다른 스타트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다른 스타트와 켈른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 몬차 대 유벤투스. 자, 우선 이제 양 팀 다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단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지는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몬차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아직까지 패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몬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인터밀란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 좀 긴 연승은 끊긴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유벤투스 역시 여전히 좀 기세가 좋고 경기력 또한 지금 물이 올랐기 때문에 전혀 약간 좀 하락세라고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에서 강한 몬차랑 그리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유벤투스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전반적으로 지금 양팀 같은 경우에는 세리 A 내에서 수비가 지금 상위권에 들 만큼 굉장히 좀 수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공수 밸런스 또한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격과 수비에서의 그런 균형이 잘 맞춰진 그런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가 뭐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기보다는 양 팀 다 어느 정도 템포 조절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수비가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좀 수비벽을 뚫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일단 뭐 전체적인 전력이나 경기력은 유벤투스가 좀 더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홈에서 몬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몬차 역시 중원에서의 힘이 좋다 보니까 유벤투스 상대로 좀 중원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생각보다 좀 비등비등한 경기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유벤투스 핵문화, 그러면은 이제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골라가는 경기, 아니면은 언어바로 접근하려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벤투스 핵무 월부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몬차와 유벤투스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랭스 대 스트라스부르크. 자, 우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저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특히 뭐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문해 씨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네. 워낙 좀 중원에서 영향력이 좀 좋은 미드필더가 결장 중이다 보니까 랭스 입장에서는 좀 전력 손실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우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기세가 좋다가 이제 파리와 렌 상대로 연패를 당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 뭐 연달아 3실점을 할 만큼 좀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랭스가 좀 흐름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좀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뭐 좀 가래가 껴가지고. 네. 아무튼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면은, 일단 뭐 이제 랭스가 뭐 파리한테 3대 0으로 진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바로 다음 경기에서 페이스가 안 좋았던 렌 상대로도 3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수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점들은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할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3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2달 넘게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약간 시즌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안 좋은 그런 스트라스부르크라고도 이제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일단 스트라스부르크가 점유율이 좀 많이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랭스가 점유율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좀 측면 위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만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수비가 많이 취약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역습에 굉장히 좀 취약했기 때문에 좀 스트라스부르크의 약간 역습을 막는 데 있어 대처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최근 약간 랭스의 좀 안 좋은 그런 수비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좀 스트라스부르크도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전반적인 경기력은 랭스가 더 좋긴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근 불안정한 수비와 더불어,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 상대로 최근 3경기 기준 2무 1패로 이제 상성상 좀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지금 고려했을 때 현재 좀 랭스 승 배당은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뭐 스트라스부르크 사이드를 도전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스트라스부르크 프랜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요거는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스트라스부르크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랭스와 스트라스부르크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이렌베인 대 알메러시티. 자, 우선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알메러시티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승 중이고, 이제 최근 좀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공격 흐름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서 10월 사이에 좀 긴 연패를 탔을 때랑은 달리 지금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그런 헤이렌베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좀 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알메러시티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헤라클레스 상대로 홈에서 5대0 대패를 당하면서 좀 충격적인 그런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원정에서 최악체인 뭐 헤라클레스 상대로 뭐 진 것도 진 건데 5대 0이라는 그런 대패를 당했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을 수 없는 그런 알메로 시티지 않나 싶어요. 좀 1패 이상의 좀 충격을 받은 좀 알메로 시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네,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 면에서는 헤이렌베인이 좀 더 우세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 알메로 시티의 이런 네, 수비가 안 좋은 걸 고려했을 때 이제 헤이렌베인이 좀 더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그런 헤이렌베인이라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헤이렌베인이 이제 직전 경기 시타르트 상대로 클린시트 경기를 치렀긴 했지만 시타르트 상대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했어요. 네. 그만큼 좀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뭐 알메로 시티도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이 되면서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래도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헤이렌베인의 흐름이 더 좋고, 그리고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원정 헤라클레스 상대로 대패한 게 이번 경기에도 이런 좀 안 좋은 여파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홈팀인 헤이렌베인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헤이렌베인 사이드,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렌베인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LADBC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네, 두 경기 정도만 더 보면은, 일단 뭐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호주 축구 경기죠. 네. 브리즈번 대 이제 웨스턴 시드니. 네.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턴 시드니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턴 대 이제 QPR. 요거는 뭐 지금 승패 어느바 다 되게 애매하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네, 그냥 승패로 뭐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으로 그냥 네, 프레스타 핵문화 무승부 중에서 골라가는 경기, 네, 요렇게만 그냥 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바는 패스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은 축구 경기들에 대한 이런 결과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고,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